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마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532만원입니다. 해서 마이너스 3만원이고요. 오늘은 그냥 뭐 평범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고요. 손실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시장에 대한 뭐 흐름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어제 미증시가 휴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금요일날 나스닥이 상승한 상황에서 끝났었고, 오늘 장중에 보면은 나스닥 선물이 1.2% 정도 지금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가 한 1.8% 정도 상승하고 있고 해서 해외 증시 상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그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인데요. 이게 1% 오르긴 했는데 이게 분봉으로 보면 아침부터 또 외국인이 누르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쯤에서부터 외국인이 매수로 돌았어 가지고 지금 외국인이 코스닥을 한 9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900억 매수했는 것 치고는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계속 왠지 모르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약간만 조금 안 좋아지면, 예를 들어서 일본 증시가 2% 상승하고 있다가 2% 상승하면 올라갔다가 1.8%로 1.8%도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2%에서 1.8% 약간 꺾이는 느낌이 들면 국내 증시가 확 더 꺾여버리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악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호재에는 아주 느리게 반응하는, 미국 선물지수나 일본 증시가 급등하고 있을 때 천천히 올라가기 싫은 거 정말 억지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힘겹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도 좀 작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저점 부분에서 확 올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확 올라가 버리면 개인들이 이제 이익 실현해 버리니까 아래쪽에서 계속 누르고 있으면 개인들이 거의 뭐 손절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판다는 거는 오늘 1% 올랐지만 이게 올라서 판다는 의미보다는 물려있던 종목 약간 덜 올리니까 손실이 좀 줄어드니까 그나마 조금 쉽게 말하면 한 1000만원 잃고 있다가 한 200만원 회복되니까 800만원 잃는 것도 천만 다행이다 이런 의미로 큰 손실을 보고 있다가 약간 덜 올리니까 이게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이게 빠지고 있을 때는 매도를 못하고 있다가 약간 들어올리니까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마도 그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급하게 매수 안 하고 그냥 조금 매수했다가 약간 누르고 하니까 개인들이 매도가 자꾸 나와가지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냥 받아먹는 듯한 그런 느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이나 일본 지수 상승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국내 증시가 강하게 쫙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 어제 하락분을 상쇄할 정도로 강한 양봉이 나올 만한 그런 위치였는데, 해외 증시로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올리지 않고 그냥 계속 누르는 그런 느낌, 이건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었고요. 제가 가진 종목은 오늘 고려저강님이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관련주 중에 동일제강이나 뭐 DSR 제강 이런 종목이 얘도 조금 뒤에 좀 밀렸네요. 한 3% 가까이 올라가다가 지금 뒤로 밀렸거든요. DSR 제강이 오늘 그나마 좀 강했는데, 그래도 흐름이 정말 올라가기 싫은 듯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약간의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 대체로 자꾸 눌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일본 증시 상승도 그렇고 미국 선물 지수도 지금 상승하는 걸로 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수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면 저점 확인하고 이제 방향을 돌릴 것 같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제가 가진 종목이 못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선택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대로 계속 홀딩하는 방향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1번 계좌 532만원인데요 500만원 깨지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손절하고 일주일 정도 휴식 취하는 걸로, 그리고 매매 방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다시 정리 한번 드리고요. 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제 영상이 구독자분들 숫자에 비해서 조회수가 작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을 듣는 분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그럼
어제 듣고 오늘 안 들으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매도 딱 하면 계속 홀딩 한다 그래 놓고 왜 매도했느냐 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한 3일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1번 계좌 500만원 손절선이고 그 선만 지켜지면 그대로 홀딩 하겠다, 이런 쪽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 오늘은 딱 한 종목 너무 심심해가지고 디플렉스를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 딱 30만원 정도만 줄여가지고 현대에버다임을 매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해서 얘가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좀 활발하니까요. 건설 장비 쪽인데 그래서 얘를 한번 잡아봤는데 오늘 또 잡고 나니까 다른 게 강하고 얘는 또 안 올라가네요. 얘가 대장격으로 계속 여기서부터 대장격으로 움직였는데 오늘 흐름은 오히려 또 수산중공업 이런 애들이 못 올라갔던 종목이 올라가고요. 해인도 계속 뒤로 밀리다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현대해버다임은 이틀 동안 다른 건 못 올라가고 내려갈 때 혼자 올라가더니만은 오늘은 또 못 올라가고 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건 뭐 또 종목 개체라는 의미보다는 티플렉스 한 종목 가지고 그냥 계속 있으니까 너무 지루해서 그래서 조금 변화가 심한 쪽으로 한 30만원치만 매수해봤습니다. 이러면 이제 좀 덜 지루할 것 같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호가창 보면 좀 재미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지금 며칠째 봤는데 아주 그냥 그 강하게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이렇게 잘하니까 그래서 큰 부담 안 되게 그냥 한 30만원 정도만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요. 미국 선물지수 상승하고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종목 흐름 보면 에너지 관련주들 대체로 뒤로 밀렸습니다. 일봉으로 볼게요. 분봉으로 보는 것보다는 큰 흐름으로 봐야 되니까. 국제유가가 지금 WTI가 109달러거든요. 그러니까 120달러 가다가 약간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어제 올라간 게 조금 의아했거든요. 그 국제유가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올라가길래 이거 왜 이러지 이랬는데 중앙에너비스는 좀 내려왔네요. 그래서 오늘 약간 그 내려오는 흐름,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가 약간 내려왔고, 그 다음 곡물 관련주도 오늘 신성홀딩스를 대장격으로 당겨 올리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좀 후퇴하는 느낌. 그래서 뭐 대주산업이라든가 고려산업 이런 곡물 관련주들도 조금 주춤하고 눈치 보는 그런 상황.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 장비 쪽 이쪽이 조금 강한 느낌. 해인이라든가 데모라든가 그다음 도화 엔지니어링 전부 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오늘 흐름만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쪽으로 지금 그 약간 방향이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쪽에 치중하는 게 아니고, 전쟁은 이미 이제 교착 상태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밀어내기 힘든 그런 교착 상태니까 이대로 가는 걸로 잡고, 나머지 이제 도시들을 재건하는 쪽에다가 포인트가 맞춰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무슨 기자회견은 아니고 서방 거기에 어떤 무슨 포럼인가 거기서 연설하는데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건 사업을 어떤 사회 간접 자본, 끊어진 도로라든가 교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도시가 파괴됐으니까, 4차 산업 쪽으로 어떤 성장하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뭔가 좀 다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서방에서 지원해주는 그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우크라이나를 재건시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전쟁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할 만큼 해갖고 지킬 거 지켰고 또 뺏길 건 뺏기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실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의외로 무슨 건설 이런 쪽이 아니고 전기차라든가 최첨단 도시 건설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 해당하는 기업이 적당한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하든 부서진 건물은 지어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건설 장비 이쪽으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 철강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쪽이 고려제강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동일제강이나 DSR제강 이쪽이 약간 움직임이 보였는데, 일단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겠다 이런 의미로 이쪽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특별한 일 없었고요.
약간의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미국 선물 지수가 강하니까 이것도 장이 열려봐야 합니다. 근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증시가 좀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반등적으로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방송을 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어제 마감 시황 때 저한테 장문에 댓글 주신 분이 또 질문 주셨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현재 뭔가 어떤 주식의 그 희망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차원으로 방송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뜻하지 않게 지수가 상승할 줄 알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협정 쪽으로 가서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갈 줄 알고 철강 딱 잡았는데 지수가 확 무너지는 바람에 물려가지고 손절할 것이냐 그냥 홀딩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홀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물려가지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인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주식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질문하게 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물려갖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돈을 볼 수 있느냐 이래 물어버리면은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이 위기가 타게 되고 수익을 생각하고 제가 어떤 매매를 할 때 그때 이제 종목에 대해서 이것저것 제 나름대로 예상을 해서 이런 상황으로 이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매매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한참 동안 계속 그냥 종목 매매 없이 그냥 버티고 있다는 얘기면 제 목소리 자체 힘겨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500만원 깨지면 손절할 것까지 각오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매매법이 지금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쪽의 어떤 의견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게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버티는 것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고 돈 버는 부분은 돈 잘 버니시는 분들 영상에 보시면 있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상과 예측 이렇게 해갖고 지금 척에다가 지금 수치적인 관점 여기에 되게 지금 포인트를 두시는 것 같아요. 그건 다른 유튜브 보면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수산중공업 이런 것 같으면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설명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수산중공업이 지금 이것저것 해서 이런 이유로 해서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 정도는 지금 지지선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 선만 지켜진다면 여기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면 좋겠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대충 한 요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더 올라간다면 2차 목표가는 여기 정도 그리고 더 올라가면 보유하신 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져 있다는 왜냐하면 여기서 들어가라 그러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한 이 정도 올라오면 이제 여기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유자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가지신 분은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홀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홀딩하고 자꾸 올라가면 나중에 되면 이제 한 달쯤 뒤에 얘가 이만큼 올라가면 그때 제가 한 달 전에 여기서 추천드린 이 종목이 2배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이 깨지면 얼마에서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럼 명확합니다 진짜. 그럼 만약에 이걸 또 굳이 또 선을 떴거차면 이렇게 되겠죠. 수치적 관점으로 되게 원하신다면 대충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일봉으로 여유롭게 매매하자면 이런 식 정도 되겠죠. 자, 여기서 1차 매수 만약 빠지면 여기서 2차 매수 그 다음 더 밀려가지고 여기 선까지 이탈한다 손절 이렇게 하면 이제 명확하죠. 그럼 이제 이런 설명이면 딱 보고 여기서 매수하고 다음 이제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여기 올 때까지 기다릴 때 여기 오면 또 나머지 절반을 매수하면 됩니다. 그 다음 다른 생각 없이 여기 다 깨지면 손절해보면 됩니다. 깔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요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명확합니다. 줄을 딱 끊어놓으면 여기서 사라 그랬다 사고 여기 오면 또 한 번 더 사고 여기 깨지면 손절하라 계속 손절해보면 됩니다.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꾸 따라해 보시면은 한 3개월만 따라해 보십시오. 수익이 안 나지. 제가 이런 거는 예전에 한 10년 전에 할 때 이거 충분히 차트 가지고 막 열심히 줄거 가면서 했었습니다. 그거 있죠. 뭔 차트더라, 그거.
그물망막 돼가지고 뭐 상단이 부딪히고 어쩌고 저쩌고 그 또 뭐 여기서부터 뭐 66일째 뭐 132일째 막 계산까지 해가면서 날짜까지 세가면서 막 일봉 세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리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그 예상과 예측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하는 거는 예상은 있고 예측은 없다는 이야기로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저는 예측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선, 얼마 정도 이거 없습니다. 그냥 올라갈 것 같은 어떤 상상을 해가지고 예상을 해서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 그 예상이 맞으면 계속 가져갑니다. 근데 예상이 어긋나면 손절합니다. 이 금액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예상이 맞아가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 봐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줄 끊는 사람들은 여기다 줄 꺼가지고 여기에서 매수 관점이다 해갖고 대충 한 여기쯤에서 줄 껐겠죠. 아, 이 정도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다. 누구나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 지지선이니까 여기서 이만큼 빠졌으면 이 정도는 지지선 될 만하다. 그럼 여기서 매수 관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여기, 2차 목표가 여기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목표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제가 생각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해결되는 관점으로 해서 고려자강을 잡았다면 철강 쪽이 만약에 유럽이나 우크라이나 쪽으로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오면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방향 틀어갖고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서 예상 그 1차 목표가 여기 정해놓으면 여기는 팔아버려야 되잖아요. 팔아버려야 되는데 이때 상황이 어떤지는 그 가봐야 하는 겁니다. EU라든가 미국 쪽에, 미국이 지금 11월 달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국산이 관세가 그 면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70% 제한해서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11월이지만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고, EU도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들어가려 그러면 철강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철강이 중국산을 막 사갖고 중국을 키워주고 싶은 생각도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철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에 러시아가 루블화 가치가 너무 지금 급등해버려가지고 수출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러시아산 철강이 가격 경쟁력이 밀린다는 얘기죠. 루블화 가치 그 환율 때문에, 그 루블화 가치 때문에. 그럼 그런 상황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철강이 들어갈 가능성이 생겼다 하면, 급등한다면 목표치가 여기 와서 매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겁니다. 계속 보다가 이 뉴스의 흐름이 재건하는데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호재성이 있으면 계속 가져가는 거고요. 그 상황이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이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저런 건 있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일부 이익 실현을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위험관리 차원에서, 저 같으면 여기서 지금 거래자가 너무 많이 물렸기 때문에, 제가 매수하는 가격이 얼마죠? 24,800원이거든요. 그럼 24,800원이니까 대충 매수가 정도 오면은 비중은 줄일 겁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435만원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이 정도 올라온다면, 그러면 지금 매수가 정도 오면 50만원 정도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정도 오면 비중을 좀 줄여갖고 다른 종목으로 변경 이런 건 할 겁니다. 하는데 목표가 정해갖고 거기다가 오면 무조건 기계적인 정리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방법은 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줄 끊는 거는 제가 하지도 않고 할 줄도 몰라요. 저는 코스타라 선생님 책에 나오는 투자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코스타라 선생님 책에 보면 저런 게 나옵니다. 유명한 MIT인지 어딘지 공대에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학생 2명이 카지노에 간 겁니다. 카지노에 가가지고 이거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제 코스타라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책에 사례를 들어놓습니다. 수학을 억수로 잘하는 공대생이 카지노에 가가지고 돈을 따려고, 한 명은 안에 들어가고 한 명은 밖에 있는 겁니다. 밖에 있고 한 명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숫자 나오는 거 이런 거 할 때 그걸 쭉 적어가지고 밖에 나가고 친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뭐 다음에 뭐가 나왔고 뭐 다음에 뭐가 나왔고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해주고 밖에 있는 친구는 그걸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뭐 다음에 뭐가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를 다 계산해가지고 며칠 동안 했겠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하러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뭐 다음에 뭐가 날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다 배팅을 많이 걸고 적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치상으로 보면 말이 맞잖아요. 계속 나오는 순서를 다 그냥 확률로 계산하면 확률이 높아지니까 거기다 배팅을 하면 이긴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몇 달을 연구해가지고 했는데 돈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학이나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코스타님 책에. 그리고 뉴턴이 주식으로 다 떨어먹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체 물리학자니까
수학적이 엄청나게 밝을 겁니다. 그 뉴턴이 돈 벌어갖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다 잃었어요. 다 많이 손실을 크게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주식 시장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냐면 이 천체의 원리, 우주에 돌아가는 이 원리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수학이나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 파악은 이 해석이 그 예측이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항복하고 손 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수치로는 안 된다고 그 책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좀 그 일리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수산 선생님은 음악이나 예술 쪽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이상한 사람인가 싶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개인 투자자로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이 코스텔란입니다. 워렌 버핏은 그 기관 투자가잖아요. 돈 모아갖고 한 거고 그 코스텔란 선생님은 자기 돈으로 그냥 그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 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개인 투자자로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코스텔란 선생님이고 그분이 평생 동안 투자판에서 오만 것 다 뭐 다 해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쓰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는 그 수학이나 과학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고 예술 이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학적인 부분이나 예술, 음악, 뭐 특히나 이 오페라 같은 이런 거, 음악 쪽이나 이런 쪽을 혹은 피카소 그림 같은 거. 왜 피카소 그림을 이야기하냐면 정상적인 그림이 아니잖아요. 피카소 그림 보면 뭔 그림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판이다는 얘기죠.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매도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이해 안 되는 어떤 행동으로 이 흐름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 흐름은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건 안 맞다는 얘기죠. 한 번은 맞을지 몰라도 자꾸 하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투자법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돈 생각 인내 행운입니다. 그러니까 여유로운 돈 잃어도 전혀 지장 없는 그냥 그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여유로운 돈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생각입니다.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쪽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고 그 다음 매수했으면 인내로 버티고 그 다음 운이 따라야 된다. 이게 이제 네 가지가 합쳐지면 성공하는 투자자가 된다. 소신파 투자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돈 생각까지는 계속 하는데 이 인내에서 계속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팔고 나면 올라가 버리고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번에는 좀 길게 가자 하고 지금 제가 했는데 이게 물려가지고 인내에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계치까지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제가 하는 방법은 조금 예측은 없다 예상으로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서 매수하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에서 얼마에서 사고 얼마에서 뭐 2차 매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생각이 맞으면 그냥 사는 거지. 이걸 가지고 나눠 가지고 1차 사고 내려올 때를 대비해서 요 정도 내려오면 한 번 더 사고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삽니다. 그냥 사고 아니면 그냥 다 팝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할 수는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매매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1변거제 500만 원 되면 손절하고 200만 원 합쳐갖고 또 하면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1번 계좌 500만 원 되면 손절한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최근처럼 한 종목 잡고 그냥 한 달 이상 막 길게 가져가고 가만 홀딩하는 이 방식은 제가 이때까지 매매하면서 2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수익 매매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하면 한 3, 4일 정도를 잡고 매수하고 아니면 그때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했는데 계속 쳐다보면서 이거를 보려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길게 보고 그냥 묻어놓는 쪽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해봤는데 이 500이 깨진다는 의미는 이 방법이 제가한테 안 맞다는 게 그 실패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이고 이거 손절하면 한 일주일 정도 쉬는 겁니다. 쉬고 그 다음 200 합쳐서 700 만든 다음에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한 3, 4일 정도 수익 매매로 매매 방법을 바꿔서 다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깨졌는데 200만 원 합쳐봐야 일하면 똑같이 또 잃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보시는 거는 그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당일 매매하면은 하락장이라도 관계없잖아요. 오버를 안 하면 종목을 안 가지고 넘어가면 지수가 급락해도 안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금만 가지고 있다가 아침에 한 9시 반이나 10시까지 지켜보고 그날 움직이는 거 매수했다가 그날 저녁에 이익 실현해버리면 됩니다. 당일 다 정리해버리면 지수 급락하든 뭐라도 아무 관계 없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다시 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충
그리고 뭐 그 제가 지금 계속 틀리고 있으니까 그 틀린 거에 대해서 그 틀리고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이랬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진짜. 예상했는데 틀린 거는 틀린 겁니다. 틀려서 손실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더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그 보시는 분이 안타까운 것 이상으로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그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그 이렇게 해서 돈 벌기 위해서 지금 이 방법을 시도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줄 모르고 여기서부터 떨어질 줄 모르고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추락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손실이 발생됐고 손절하고 그냥 관망할 것이냐 버틸 것이냐 고민하다가 그 특정한 종목 쪽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나름대로 종목 대피시킨 다음에 버티자로 생각을 했는데 밀리면서 제가 가진 종목이 같이 따라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선택했던 부분에 대한 결과고 여기서 더 빠지면 이제 손절하면 또 이 매매는 실패했다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이 부분이 실패니까 손절하고 나면 그때는 다시 또 이제 그걸 해야 되겠죠. 컨디션 회복하기 위해서 며칠 쉬고 재정비를 한 다음에 그때는 이제 또 그 손실 난 거 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또 본전 찾으려면 힘겨우니까 200만 원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700으로 다시 하면 원래 일본 계좌는 제가 700이었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500 되면 딱 정리하고 그 재정비한 다음에 700 가지고 하면 이 지금 급나가는 이 부분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한 손실에 대한 거는 제가 전부 다 감수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선택했고 내가 실패했다 실패를 선언하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여기 시작점으로 보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냥 안 되는데 이걸 끝까지 가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면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데 계속 2년 동안 했으면 제가 지금 그 계좌가 다 0이 됐어야죠. 866만 원 가고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얘기는 제가 변화되는 상황에 자꾸 저도 변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을 계속 했으면 벌써 지금 거들나갖고 벌써 끝났겠죠. 파산했겠죠. 그래서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 노력 중이고 아직까지 지금 최근에 5월달 6월달 보시는 분은 와 뭐 한 달에 100만원씩 120만원씩 막 손실에 산더미처럼 나가고 1회 투자가 의학인도 싶을지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지금 2020년부터 보신 분은 그 700만원 깨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 전체가 700만원 깨진 적도 있었고 이게 1600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고 이게 두 번이나 왕복했습니다. 그 정도로 왔다 갔다 많이 했고 지금은 그나마 상당히 안정적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현재 제가 가고 있는 이 부분이 매일마다 뭐 힘들다 어렵다 그러고 있지만 2년 동안 투자 흐름으로 봤을 때 대투자금이 지금 상당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두 달 더 손실을 본 건 맞지만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최근에 빠지고 있는 이 시장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신적인 지금 부분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추락하는데 제 종목이 막 빠지고 이러니까 의외로 신경이 되게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푸는 부분, 긴장을 푸는 부분에 지금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질문은 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예상 예측이니까 이 단어 뜻도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수치적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전원에도 항상 말씀하신 게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줄 거 가지고, 그 다음 손절선, 왜 이런 거 안 하느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건 제 방법상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쪽저쪽 참고하셔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드리지만, 본인의 투자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제 건 참고를 하시는 거고, 제가 하는 방법대로 따라 하시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다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그 중에 나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갖고 그 방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시면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길게 하겠는데요.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